11조 2천억 예산을 어떻게, 추경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나와 있죠?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권 정부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네, 11조 2천억 자신들이 내용을 좀 발표하면서 보면 잘했다 그러죠? 못했다 그래요? 그 보통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죠. 적자 국채,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아하, 적자 재정을 써서 예. 추경에 쓸 돈을 땡겨오는데 이번 11조 2천억의 좀 내용을 좀 보면 올해 역시 좀 부동산도 화랑이고 담배세 인상이 이게 크니까 최근 2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이제 초과 세수가 나올 것 같다. 그 중에서 8조 8천억을 미리 당겨 쓰겠다라는 게 있고 예. 작년에 초과 세수가 되면서 남은 돈이 한 1조 1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걸 세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 붙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동의 안 받고 이렇게 기금을 좀 약간 쓸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더 잘 아실 테니까. 예. 그걸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합치니까 지금 11조 2천억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인류 산무다 해서 일자리만 있고 SOC 없고 적자 국채 발행 없고 이제 산무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맞죠. 이것도 굉장히 건전한데 예. 제가 만에 하나 한국당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야당이라면 이 부분에서도 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과 세수가 나오잖아요. 이 초과 세수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최근에 2년, 3년간 나온 거는 정말 이 급격한 담배세 인상, 담배세 흡연자분들, 예. 그다음에 부동산에 뜬금없는 대화랑, 여기 양도세 이게 터트리면서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빚 갚는 데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부채도 이미 우리도 협의의 국가부채도 60% 되는데 예. 지금 그거를 다시 쓰겠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번 적자 국채 없이 발행한 것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잘못 지금 8조 8천억이 거친 건 아니잖아요. 거칠 그렇죠. 것으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나 별 이변이 없으면 아마 올해까지는 이게 될 겁니다. 8조 8천억 정도의 초과 세수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연초에 부풀렸다가 연말에 정산할 때는 대충 정산하고 넘어가고 이게 일종 그 관행 아니에요? 그게 관행인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부풀려서 해봤는데 실제 그거보다도 더 거치고 하니까 기재부도 최근 2년간은 좀 깜짝깜짝 좀 놀랐을 겁니다. 워낙 세금이 잘 거쳐가지고요. 예, 네. 담배세 특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또 뭐가 문제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카드를 좀 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약간 엇박자가 나죠. 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철학을 저는 다시 정립을 해서 이게 이 부분을 아마도 그 철학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안전 그러게. 복지 그 여성 부문 교육 부문 이렇게 지금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몇 가지 부문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공공 서비스에 기여하게 되면 공무원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게 예. 제이노믹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지금 제이노믹스의 핵심 그렇죠.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성장. 그때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가계소득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내수가 살아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 이전까지 우리가 한 30년, 40년, 50년간은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제이노믹스가 바꾸겠다는 첫 번째 원년이 시작이 된 건데 가계소득을 늘리는 가장 핵심을 문재인 경제팀은 고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기승전 일자리, 기승전 고용, 무조건 고용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은 정면으로 비판하는 쪽은 좌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진보 경제학자들은 왜 쿠션을 치고 돌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왜냐면 고용을 늘렸어요. 소득이 늘어났죠. 예. 소비를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축을 한다거나 빚을 갚아버리면은 소득주도 성장이 깨지니까 그럼 어떤 하에서 소비를 많이 하나 봤더니 북구유럽이나 잘된 데들 복지가 갖춰졌을 때 예.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을 때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아예 바로 복지로 가지. 바로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내걸지 말고 방금 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력 뽑는다라는 그렇게 들어가면은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소득, 고용, 성장이라는 한 바퀴를 돌리느냐를 되게 지적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실은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은 그동안에 망한 나라들, 뭐 그리스라든가 또 스페인이라든가 복지 때문에, 물론 복지 때문에 망했는지 뭐 복지 탈세 때문에 때문에 망한 망했는지 것은 아니죠. 논란이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이노믹스는 한식 돌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바로 복지는 가지 않고 일단 고용하면 소득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면 소비하고 성장한다는 이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제이노믹스에서 이 시점에서 일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죠. 예. 일자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고
접합을 시켜보면 그렇죠. 일자리다. 근데 그냥 그 대책 없이 무조건 공무원 12,000명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 안전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일자리다. 복지를 네. 위한 일자리. 네. 여성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비하고 허점이 있었던 부분을 보강하겠다. 그렇게도 해. 공무원도 이 솔루션이 부분을 되죠.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공무원을 어디로 뽑겠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번에 예. 보니까 군무원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소방관은 큰 늘려야 카테고리가 된다고 이제 하니까. 예.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소방관 부족분이 58,000명 늘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14,000명이 부족해요. 그런 딱 식으로 그- 아마 이제 예. 여건을 설득하면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어떤 논쟁 또 협의의 예. 그런 모습들은 될 수 있을 것 복지라는 같습니다. 측면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도 이렇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복지주도 성장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 경제학자에서는 거의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어떤 의견이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받기 쉬운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처럼 복지 파퓰리즘이다. 그렇게 이런 다 비판을 퍼주기 받으니까.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어떤 일자리라는 단일 컨셉으로 가고 이게 복지로 가버렸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비판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복지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이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이 성과와 또 한계가 보여졌을 때 그 다음 이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일자리 늘리면서 그 일자리를 좀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균형적으로 균형 맞추면서 일자리를 좀 늘려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 그러니까 그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우리가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이 뭐 하도 여러 당이 있어서 예. 야당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비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60대 이상이 요구하는 또는 바라보는 한국하고 3, 4, 50대가 바라보는 한국하고는 진짜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발을 우리 60대 이상의 그 노령층에서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근데 저는 복지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조금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하도 그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의미를 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라는 것으로 모든 보자기를 싸가지고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저는 비판하는 것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식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식품에서 거기서 무슨 원료를 썼고 이것이 어떤 위해 요인이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인력이 식약청이 태없이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장래적인 위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난번에 가습기 같은 사태들이 앞으로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단 그렇죠. 말이죠. 기술은 점점 더 발전되고 그러죠. 안전 규정을 삭삭 피해가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이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이나 또는 그 검사 체계는 충분히 우리가 보강될 필요가 있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 사회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기술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소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는 것. 그걸 저는 복지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예.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저는 투자를 많이 토론도 해줘야 하고,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집권당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가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노인네들의 어떤 그런 하기 쉬운 어떤 일자리, 뭐 그런 류의 일자리 같으면 진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체로 일자리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평론가님. 현재 보면은 공무원, 우리가 가장 야권도 비판하는 공무원은 실은 12,000명이고요. 예. 그 큰 틀에서 구별을 보면은 공공 부분에서 한 7만 1,00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실은 12,000명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한 3만 명 정도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하나의 직업 일자리라고 해서 대체교사도 있겠고요. 지역에 예. 돌봄 서비스 교사도 있겠고요. 요양복지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 나머지 한 일자리 노인 부분의 일자리가 또 한 3만 개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7만 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그럼 11만 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4만 개 정도는 어디 갔는가? 예. 이것은 민간 섹터를 좀
이제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2+1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3명의 정규직을 뽑게 되면 1명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뭐 1명을 지원해준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예산 플러스 곱하기 연수하면은 인원수 하면은 또 그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일자리라는 이제 키워드에서 저는 좀 이제 정치적인 코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지역 대결 양상은 옅어졌지만 세대 대결 세대, 양상이 그렇죠. 상당히 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되었건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폭발적인 받았고 지지를 받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이제 60, 70대 지지세가 많은데 그런데 일자리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부분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도 끼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최초 고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지지층을 일단은 공고히 하고 가는 그런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도 결합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수당이나 그런 이제 그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초반에 어떤 이 노년층에 대해서 어떤 공약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은 누가 하는 거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합니까? 아니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정책을 총괄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 보고 또 이게 관련 부서가 이게 뭐 기재부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 교육부 그렇죠. 뭐 여러 부처가 다양한 다 그리고 있으니까요. 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아까 우리 공무원이 12,000개 그랬는데 그중에서 중앙정부는 45,000개고요. 지방이 4,500개고 지방이 7,500개거든요. 12,000개도 보면 대부분이 지방에 쏠려 있단 지방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부처 간 협업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새로 만든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잘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예. 또 야당은 또 이거 뭐 순순히 넘겨 줄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회에서 갑론을박 그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깎일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고 야당이 이걸 가지고 뭐 완전 보이콧은 못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그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불만도 있고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보이콧은 못 하겠지만 상당 부분이 상처를 좀 내는 쪽으로 해서 저는 이 추경은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는 거죠. 정평론가님, 네. 역대 그 규모로 따지게도 그렇게 그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 뭐 우리가 다시는 와서는 안 될 추경 규모가 하나가 있죠. IMF. 이게 예. 끝나고 났을 때 DJ 정부 때 한 예. 40조 원 넘는 그때 당시 한 43조 원 정도의 예. 대규모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저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이니까 아마 규모 자체로는 크지는 않은 이제 계속 뭐 동호 반복이기는 하지만 이번은 굉장히 획기적인 컨셉트 아닙니까? 예, 일자리 추경이다. 예. 일자리만을 위한 고용만을 위한 추경이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고 기자도 좀 말씀을 했지만 어찌 보면 정치적 함의가 깊은 그렇습니다. 아젠다 아니에요? 예, 아젠다고 예. 저는 오히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네, 상당 부분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 고 기자님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이것은 실은 문재인 경제팀도 분명히 부담을 갖는 첫 번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이었지 언제 이 가계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었고 그 길의 첫 걸음을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공공부 섹터의 일자리라는 걸 통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건데 뭐 야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될 텐데 과연 이것을 1년이 지난 내년 이맘때쯤 내년 6월 말쯤에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됐나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 이게 알고 봤더니 별로 내수에 기여한 바가 없네. 뭐 소비 성장에 대한 뭐 지표도 안 나왔네. 이런 식의 부담이 나오면 실은 이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경제팀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하나 SOC로 추경을 가잖아요. 이건 눈 감고 한 0.2%, 0.3%포인트 성장률 잘 나옵니다.
일단 땅을 한번 파면 예. 무조건 경제 지표는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 추경이 과연 뭐 한국 경제 이번에 성장에. 기재부는 0.2%포인트 GDP 성장률을 높인다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실은 야권 못지않게 여권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첫걸음인데 예.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 실험인데 이게 이제 6개월 뒤, 1년 뒤에 이게 잘 안 나온다면은 이 아웃풋이요. 그것도 약간 큰 위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지금 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또 이런 평가도 함께 내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웃풋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때 그러니까 하고 욕 먹는 거하고 못 하고 욕 먹는 건 되게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못 한다면 못하게 한쪽이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욕을 먹을 수 있는데 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얼마든지 결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칼자루를 진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늘도 야당을 안 돕고 있는 것 같은 게 오다 보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자리 추경을 지금 다른 추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내세웠던 게 가뭄 피해를 보상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하늘도 지금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좀 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약간 엇박자가 나죠.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철학을 저는 다시 정립을 해서 이게 이 부분을 아마도 그 철학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안전, 그러게 복지, 그 여성 부문, 교육 부문 이렇게 지금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몇 가지 부문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공공 서비스에 기여하게 되면 공무원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게 예. 제이노믹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지금 제이노믹스의 핵심 그렇죠.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성장. 그때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가계소득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내수가 살아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 이전까지 우리가 한 30년, 40년, 50년간은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제이노믹스가 바꾸겠다는 첫 번째 원년이 시작이 된 건데 가계소득을 늘리는 가장 핵심을 문재인 경제팀은 고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기승전 일자리, 기승전 고용, 무조건 고용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은 정면으로 비판하는 쪽은 좌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진보 경제학자들은 왜 쿠션을 치고 돌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 왜냐면 고용을 늘렸어요. 소득 11조 2천억 예산을 어떻게 추경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권 정부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네, 11조 2천억 자신들이 내용을 좀 발표하면서 보면 잘했다 그러죠, 못했다 그래요? 그 보통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죠. 적자 국채,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아하, 적자 재정을 써서 예. 추경에 쓸 돈을 땡겨 오는데 이번 11조 2천억의 좀 내용을 좀 보면 올해 역시 좀 부동산도 화랑이고 담배세 인상이 이게 크니까 최근 예. 2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이제 초과 세수가 나올 것 같다. 그 중에서 8조 8천억을 미리 당겨 쓰겠다라는 게 있고 예. 작년에 초과 세수가 되면서 남은 돈이 한 1조 1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걸 세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 붙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동의 안 받고 이렇게 기금을 좀 약간 쓸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더 잘 아실 테니까. 예. 그걸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합치니까 지금 11조 2천억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인류 산무다 해서 일자리만 있고 SOC 없고 적자 국채 발행 없고 이제 산무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맞죠. 이것도 굉장히 건전한데 제가 만에 하나 한국당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야당이라면 이 부분에서도 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과 세수가 나오잖아요. 이 초과 세수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일자리다. 복지를 네. 위한 일자리, 네. 여성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비하고 허점이 있었던 부분을 보강하겠다. 그럼 그렇게도 공무원도 이 주소를 부분을 되죠.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공무원을 어디로 뽑겠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번에 예. 보니까 군무원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소방관은 큰 늘려야 된다고 카테고리들은 하니까, 이제 예.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소방관 부족분이 58,000명 늘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14,000명이 부족해요. 그런 그건 식으로 딱- 아마 이제 예. 여권을 설득하면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어떤 논쟁 또 예. 협의의 그런 모습들은 될 수 있을 것 복지라는 같습니다. 측면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도 이렇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복지주도 성장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 경제학자에서는 거의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어떤 의견이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받기 쉬운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처럼 복지 파퓰리즘이다. 그렇게 이걸 다 진입하는 퍼주기 거니까.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어떤 일자리라는 단일 컨셉으로 가고 이게 복지로 가버렸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비판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복지주도 성 힘듭니다. 이게 최근에 2년, 3년간 나온 거는 정말 이 급격한 단벨세 인상, 단벨세 흡연자분들, 예. 그다음에 부동산의 뜬금없는 대화랑, 여기 양도세, 이게 터트리면서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빚 갚는 데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부채도 이미 우리도 협의의 국가부채도 60% 되는데 예. 지금 그거를 다시 쓰겠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번 적자 국채 없이 발행한 것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잘못 지금 8조 8천억이 거친 건 아니잖아요. 거칠 그렇죠. 것으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나 별 이변이 없으면 아마 올해까지는 이게 될 겁니다. 8조 8천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연초에 부풀렸다가 연말에 정산할 때는 대충 정산하고 넘어가고 이게 일종 관행 아니에요? 그게 관행인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부풀려서 해봤는데 실제 그거보다도 더 거치고 하니까 기재부도 최근 2년간은 좀 깜짝깜짝 좀 놀랐을 겁니다. 워낙 세금이 잘 거쳐가지고요. 예, 네. 담배세 특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또 뭐가 문제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크게 늘어났죠. 예. 소비를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축을 한다거나 빚을 갚아버리면은 소득주도 성장이 깨지니까 그럼 어떤 하에서 소비를 많이 하나 봤더니 북구 유럽이나 잘된 데들 복지가 갖춰졌을 때 내 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을 때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아예 바로 복지로 가지. 바로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내걸지 말고 방금 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력 뽑는다라는 그렇게 들어가면은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소득, 고용, 성장이라는 한 바퀴를 돌리느냐를 되게 지적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실은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은 그동안에 망한 나라들 뭐 그리스라든가 또 스페인이라든가 복지 때문에 물론 복지 때문에 망했는지 뭐 복지 탈시 때문에 때문에 망한 망했는지 것은 아니죠. 논란이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이노믹스는 한식 돌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바로 복지는 가지 않고 일단 고용하면 소득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면 소비하고 성장한다는 이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제이노믹스에서 이 시점에서 일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죠. 일자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고 접합을 시켜보면 일자리다. 근데 그냥 그 대체 없이 무조건 공무원 12,000명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 안전